불안했다. 성공이 아니라 멈춤이 두려웠다. 거대한 기업도 한 사람의 인생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묻곤 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를 이길 준비가 되었는가? 변하는 조직을 살리고 결단은 사람을 지킨다. 그러나 결단에는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이 따라붙는다. 나를 깊게 다친 사람과는 다시 손을 잡지 않는 용기다. 사람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수많은 약속을 보았다. 웃으며 다짐하던 이들이 이해관계 앞에서 태도를 바꾸는 순간 신뢰는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금이 간 도자기다. 아무리 정교한 접착제로 붙여도 첫 비가 오면 새어나온다. 그 사이로 내 시간과 에너지가 흘러내린다. 기업에서 그러했다. 인생에서도 그러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화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용서는 내 안에 독을 빼내는 일이다. 그러나 화해는 그 독을 다시 들이키는 일일 수 있다.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 인내는 미덕이 아니다. 자기 파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관계도 예외가 없다. 나를 깎아내리는 손을 붙잡고서는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없다. 나는 완벽을 꿈꾸었지만 결국 배운 것은 단순함이었다.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일. 혁신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에서 시작된다. 인간관계도 같다. 균열난 벽돌로는 높은 탑을 지을 수 없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기둥으로 세우면 작은 진동에도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기업은 시스템으로 버틸 수 있지만 개인의 마음은 단 한 번의 배신에도 송두리째 무너진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여행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내 곁의 질서를 바꾸는 결단이다. 인연은 때로 족쇄다.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남기는 것은 과거에게 미래를 담보로 맡기는 일이다. 장부를 정리하듯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손해를 낳는 항목은 과감히 털어내야 다음 페이지가 열린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결별이야말로 내 남은 생을 더 크게 세우는 첫 삽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약속하지만 행동으로 본심을 드러낸다. 나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그 진실을 보았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계산, 악수 속에 감춰진 칼날. 처음에는 몰랐다. 그들도 나처럼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사람은 본색을 드러낸다. 이익이 걸린 순간 진심은 가장 먼저 배신당한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성과보다 신뢰, 능력보다 품성을 먼저 보았다. 단 한 번의 배신은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습관이고 세 번째는 본성이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기업이 아무리 크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 한 번 나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기로. 용서는 마음의 자유다. 그러나 화해는 마음의 속박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이해한다는 것이지만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배웠다. 그 위기 중 절반은 타인으로부터, 나머지 절반은 나 자신의 망설임에서 왔다. 사람을 끊지 못한 미련이 결국 나를 가장 깊게 상처 입혔다. 기업도 사람도 똑같다. 불량자재를 억지로 쓰면 구조 전체가 약해진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깨진 신뢰를 억지로 덧붙여 다시 세우면 그 균열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진다. 나는 그 균열의 무서움을 너무도 잘 안다. 삼성의 초창기 작은 약속 하나가 깨지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관계의 품질이 곧 시스템의 품격이라는 것을. 지금의 삼성은 위기 덕분에 존재한다. 나는 그렇게 말했었다. 위기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불신, 감정의 균열, 타협의 유혹이야말로 진짜 위기다. 그 위기를 견디려면 때로는 사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냉정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조직을 살리고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늘 단호하려 했다. 그러나 단호함은 잔인함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책임을 향한 선택이다.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인연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사람은 모두 함께 갈 수 없다.
인생의 무게가 커질수록 짐은 가벼워야 한다. 그 짐 속에는 배신과 미련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화해는 언제나 아름답게 포장된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거짓을 끊어내는 용기 속에 있다. 나는 그 용기를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나는 수없이 배웠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힘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또한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보면은 인생이 흔들리고 사람을 잘 보면은 세상이 열린다.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 다시 화해하는 건 이미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너는 것과 같다. 겉으론 길이 있는 듯 보여도 밑은 이미 텅 비어 있다. 그 위를 다시 걸으면 또다시 추락할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 배신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다. 믿음은 상대의 자격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순수한 신뢰라도 받쳐주는 기반이 없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소모다. 기업에서의 실패보다 사람에게 실망한 일이 더 오래 남았다. 돈은 이래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은 그 금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영원히 흔적을 남긴다. 세상은 늘 말한다. 참으면은 언젠가 변할 거야.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경험 끝에 알았다. 참음이 덕이 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존중할 때뿐이다. 존중 없는 인내는 자기 파괴다. 한번 내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은 다시 웃으며 다가와도 그 웃음 뒤에 같은 그림자를 숨기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나는 그 본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본성을 믿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한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내가 던진 말은 단순히 경영 철학이 아니었다. 삶의 태도였다. 변화는 시스템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관계에서도 필요하다. 이미 썩은 뿌리를 붙잡은 채로는 새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과거의 인연에 머무는 건 미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우리는 독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둔다. 하지만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내 길을 다시 세웠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잔혹하다. 그러나 그 잔혹함이 회사를 살린다. 인간관계도 같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마저 병든다. 한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나의 꿈을 나눴고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달라졌다. 책임은 피하고 변명만 남겼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진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나는 그들과 다시 일하지 않았다. 차갑다는 말을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의 진심은 세월이 아닌 위기가 증명한다.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과 다시 손을 잡는 건 같은 폭풍을 또 맞겠다는 선택이다. 나는 내 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내렸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그게 선장이 해야 할 일이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배에 구멍을 내는 사람을 계속 태우는 건 자멸이다. 그 사람이 한때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족이었다 해도 배를 살리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꿈, 내 책임, 내 미래가 함께 침몰한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었다. 그래서 버렸다. 그리고 살았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했다. 그러나 다시는 손을 잡지 않았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일이지 다시 믿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화해란 이름의 감정은 때로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배신의 흔적은 잊히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상황이 아니라 본심이 만든다. 그 본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같은 칼은 또 들어온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크게 세우는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가. 배신을 끊는 일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 결단이 결국 나를 더 크게 세웠다. 기업의 위기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위기는 신뢰가 없으면 답이 없다. 나는 수많은 혁신을 이끌며 깨달았다. 변화의 본질은 언제나 정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세우려면 먼저 낡은 것을 지워야 한다.
나는 인생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지워야만 내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진짜 자유를 느꼈다. 자유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떠났느냐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떠남으로써 나를 지켰고 지킴으로써 다시 일어섰다. 진짜 부자는 남긴 돈이 아니라 남긴 생각으로 증명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결단이 내 철학의 시작이자 내 인생의 평화였다. 나는 늘 인간의 본성을 관찰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하고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또 다른 약속을 가볍게 만든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사람을 믿고 또 믿고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믿음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지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 탐성을 일으키며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능력 있는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말로는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눈빛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 비쳤다.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때 배웠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태도는 속일 수 없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래도 지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인연은 서로를 지탱할 때만 의미가 있다. 한쪽이 계속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짐이다. 그 말은 내 삶의 원칙이 되었다. 나는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관계를 미련 없이 끊었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 기업을 경영하며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안에서 신뢰가 깨지면 조직은 무너진다. 인간관계도 똑같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마음에 금이 가면 언젠가 그 균열은 폭발한다. 나는 그 순간을 수도 없이 봐왔다. 그래서 결심했다. 깨진 신뢰는 고치려 하지 말고 새로운 신뢰를 세워라. 그게 내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낸 방식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번의 화해로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화해는 늘 같은 상처를 반복시켰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상처를 준 사람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그것을 합리화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같은 칼을 휘두른다. 나는 그 칼을 두 번 맞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었다. 처음엔 차가운 선택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은 기술에도 사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변화의 첫걸음은 버림이다. 우리는 자꾸 지뢰한다. 과거의 인연, 오래된 감정, 미련과 후회까지. 그러나 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진짜 변화는 버림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감히 그 손을 놓았다. 그 순간 고요가 찾아왔다. 사람은 떠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나는 늘 완벽을 꿈꾸었다. 그러나 완벽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끝에 있었다. 불필요한 것을 지우고 본질만 남기는 것. 인간관계도 그랬다. 수많은 인연 중 남는 건 단 몇 사람뿐이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이 내 인생을 지탱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 관계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 대답이 약하게 만든다면 나는 지체 없이 끊었다. 감정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결단 덕분에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 인생은 긴 항해다. 배를 무겁게 하는 건 짐이 아니라 미련이다. 이미 나를 침몰시켰던 사람을 다시 태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배를 살리려면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도 내려야 한다. 나는 그 결정을 수도 없이 내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배는 더 멀리 나아갔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누구를 태우고 항해하고 있는가?
배신의 기억이 아니라 신뢰의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화해는 단 한 번도 나를 성장시킨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내 걸음을 늦추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결단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배신당하고 나서야 믿음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다. 그때부터 나는 신뢰를 다시 정의했다. 믿음이란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됐다. 한때 나와 함께 회사를 일으킨 이가 있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언제나 내 옆에 있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등을 돌렸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익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평소의 충성은 말일 뿐이고 어려움 속의 선택이 그 사람의 품격을 증명한다는 것을.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다. 회장님, 그래도 지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세월은 신뢰의 증거가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속박이 된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낡은 그물을 억지로 기워 다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조류가 세지면 순식간에 찢어진다. 그 그물로는 다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인간관계도 똑같다. 이미 구멍난 신뢰를 억지로 기어 붙잡는 순간 더 큰 상처가 생긴다. 나는 수많은 협상과 갈등을 겪으며 배웠다. 인간의 신뢰는 계약서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눈빛과 행동, 말과 책임의 균형으로만 유지된다. 균형이 깨진 순간 모든 약속은 종이 조각이 된다. 삼성의 위기 때마다 나는 조직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리였다.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불신이 쌓인 관계를 끊었다. 그 잔혹한 정리가 회사를 살렸다. 사람들은 그 결단을 차갑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감정에 흔들리면 조직은 망가지고 연민으로 남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 인생도 같다. 감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나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기업이든 인생이든 오래된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낡은 나무를 잘라내야 새순이 돋는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한 경고이기도 했다. 오래된 인연은 따뜻하지만 때로는 성장을 방해한다.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변할 때 변화는 멈춘다. 그 멈춤이 바로 위기의 시작이다. 한 번의 결별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결별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나는 수없이 결별했다. 사람과 습관과 과거와 그 과정이 나를 냉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였다.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진짜로 지켜야 할 사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늘 말했다. 리더의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때로 눈을 가리고 연민은 결단을 늦춘다. 그러나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아무리 감정이 깊어도 회복되지 않는다. 원칙 없는 화해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와의 포옹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세우는 것. 그 길은 혼자일지라도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진짜 부자는 남긴 돈이 아니라 남긴 신뢰로 증명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오직 한 가지 원칙에서 비롯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결단이 내 삶을 지탱해 왔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히 보게 되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외로움이 무섭고 단절이 아팠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것이었다. 관계는 나를 지탱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는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인연이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 답이 약하게 만든다면 미련 없이 잘라냈다. 세상은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약한 가지를 잘라야 나무 전체가 산다는 것은.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내 삶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삼성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었다. 바로 신뢰였다. 불신은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한 명의 배신이 100명의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1000명의 동료를 만든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불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 불신을 끊기 위해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차가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회사를 살렸다. 인생의 균형도 같다. 불안한 관계를 품고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언젠가 그 균열은 내 삶의 중심까지 흔든다. 나는 그 균열을 미리 막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대신 내 마음을 단단히 다듬는 것이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고 화해는 하지 않는다.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길이다. 전자는 마음의 해방이지만 후자는 스스로에게 독을 들이키는 일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잠시 웃고 대답했다. 외로움은 나를 지키는 방패였다. 외로움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만 성장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혼자서야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다. 외로움은 공허가 아니라 깨달음의 공간이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세웠다. 나는 인간의 관계를 투자라고 생각했다. 좋은 관계는 이자를 낳지만 나쁜 관계는 원금까지 빼앗는다. 이미 손실이 난 관계에 또다시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손절은 냉혹한 계산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그것은 이익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다. 삼성이 경영에서도 그랬다. 숫자로만 경영했다면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사람을 잃는 것은 곧 신뢰를 잃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원칙을 세웠다. 신뢰 없는 능력은 무의미하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내 안의 의지를 갉아먹는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건 과거를 붙잡는 일이자 내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위기의 밤, 한 동료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번만은 용서하실 수 없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원칙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판단하고 연민이 아니라 책임으로 선택하는 것. 사람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사람을 놓는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알게 된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내 곁에 남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 덕분에 배운 것이 더 많았다. 배신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내 선택의 기준을 세워준다. 그 기준이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내 힘을 빼앗는가? 그 대답이 모든 결정을 대신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언제나 같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결단이 나의 평화이자 나의 품격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사람을 믿었다.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배웠고 신뢰는 인간의 품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나를 가르쳤다. 믿음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못 끝낸 신뢰는 칼이 되어 내 등을 찔렀고 잘못된 연민은 독이 되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제야 알았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라 언제 끊느냐라는 사실을. 기업 병영도 똑같았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도 신뢰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무너진다. 나는 회의실의 공기를 기억한다. 말로는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눈빛 속에는 이익의 계산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았다. 그때마다 나는 가슴 깊이 새겼다. 사람의 진심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시 일하지 않았다.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감정은 나를 위로하지만 원칙은 나를 지켜준다. 내가 감정에 흔들렸다면 삼성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냉철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냉철함이 회사를 그리고 나 자신을 살렸다. 사람들은 묻곤 했다. 회장님, 그들을 다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했다. 하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다. 그 두 가지는 다르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들기 위한 일이지만 화해는 나를 다시 위험 속에 던지는 일이다. 배신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본성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 선택이 습관이 되면 그건 인격이 된다. 그러니 나는 반복되는 배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거리를 두었다. 나는 늘 정리의 철학을 가슴에 품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필요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사람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잃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잃는 건 관계가 아니라 내 안의 평화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사람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은 언제나 명확한 답을 주었다. 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그 사람과 다시 웃으며 손을 잡는 순간 내 의지는 또다시 꺾인다. 나는 그 고통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리의 승리였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핵심만 남기는 것.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 에너지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쓰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은 무너진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나를 지켜줄 사람과만 함께하겠다. 이 결단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은 진짜 냉정함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은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지켰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다. 배신을 잊지 않는 냉정함,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단단함. 그 두 가지가 내 삶의 균형을 만들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내 곁에 서 있을까? 그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냉정하지만은 명확한 진실. 그것이 내가 배운 인간관계의 철학이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의 화해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온다.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세월은 약이 아니라 거울이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를 준 사람의 본질이 더 뚜렷이 보인다. 그 거울 속에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 나는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곤 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탑도 무너진다. 신뢰는 그 기초다. 한번 금이 간 신뢰 위에 다시 벽을 세우면 언젠가 그 틈이 더 크게 벌어진다. 아무리 덧칠해도 균열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의 균열은 언젠가 드러난다. 나는 그 균열의 무서움을 여러 번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배신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신뢰의 붕괴는 다시 세울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한때는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다시 믿지 않을 용기였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냉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였다. 삼성의 경영도 그랬다.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가장 지탱한 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다. 나는 그 소수의 사람에게 회사를 맡겼고 그들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떠나보냈다. 모두가 충성스러운 듯 행동했지만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은 달랐다. 인간의 진심은 폭풍이 불 때 드러난다. 나는 그 폭풍을 여러 번 겪으며 배웠다. 믿음의 대상이 많을수록 배신의 확률도 커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관계를 좁혔다. 넓은 인맥보다 단단한 신뢰를 택했다.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몇 사람만 남기고 나서야 비로소 평화를 얻었다. 인생의 품질은 함께 있는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된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줄이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를 남겨야 한다. 그것이 늦은 나이에야 배운 인간관계의 핵심이었다. 한 번은 내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회장님, 오래된 인연을 끊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끊는 것이 잔인해 보일지라도 지키는 것이 더 잔인할 때가 있다. 배신과 상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칼을 드는 일이다. 그 사람을 붙잡는 순간 내 시간과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나는 그 무너짐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관계를 지키는 용기보다 관계를 끊는 용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혁신에도 있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화해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것은 정체의 다른 이름이다. 단절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나는 오늘도 결단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관계가 내 인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가 아니면 균열을 만드는가? 그 질문의 답은 언제나 명확하다. 내 기초를 흔드는 관계라면 그 어떤 이유로도 붙잡지 않는다. 그 결단이 나를 지켜왔고 회사를 세웠으며 내 철학을 완성시켰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의 화해는 아름다운 미덕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독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인간의 진실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와 싸워왔다. 그러나 그 어떤 경제적 위기보다도 무서웠던 것은 사람으로 인한 위기였다. 숫자는 계산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단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사람은 실력으로 뽑되 신뢰로 남긴다. 능력은 바꿀 수 있지만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 젊은 시절 나는 배신을 경험할 때마다 분노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삼키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 정도로 흔들려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노보다 두려움이 남았다. 다시 그 상처를 겪을까 두려웠다. 그때 깨달았다.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시할수록 더 깊게 곱는다. 그래서 나는 덮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기억했다. 기억은 복수가 아니라 보호였다. 사람을 믿되 끝까지 검증하라. 나는 그 말을 자주 했다. 말로는 누구나 충성스럽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약속을 들어왔고 그중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나의 철학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기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원리는 같다. 신뢰 없는 약속은 거래가 아니라 함정이다. 나는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다. 한 번의 배신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배신은 선택이고 세 번째는 본성이다. 그 본성을 바꾸겠다고 애쓰는 건 내 인생을 소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단호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 다짐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때때로 용서와 화해를 혼동한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길이다. 용서는 나를 위한 일이다.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화해는 그 짐을 다시 짊어지는 일이다.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배웠다. 한때 나를 무너뜨렸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였다가 같은 고통을 반복했다. 그때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은 기억 속의 미련이라는 것을. 삼성의 경영에서도 나는 수많은 결단을 내렸다. 혁신을 하려면 먼저 정리해야 했다. 실패한 사업은 과감히 접고 불필요한 관행은 잘라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함께하지 않았다. 냉정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회사를 살렸다. 인간관계도 같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나는 늘 말했다. 진짜 리더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손을 잡고 싶어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하지만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의 공간을 채워주는 조용한 친구다.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세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대신 나를 믿는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품질이다. 많은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사람 곁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 내 곁에 남아있는 몇 사람, 그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자산이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다. 낡은 기둥을 철거해야 새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그 철거의 순간은 언제나 시끄럽고 아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리에 더 튼튼한 기둥이 서 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건축 현장을 바라본다. 어떤 벽은 무너졌고 어떤 기둥은 다시 세워졌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았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내 삶의 경고이자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한 선언이었다. 그 결단 덕분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단이야말로 내가 평생 지켜온 진짜 인간의 품격이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회장님, 그토록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며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는다. 외로움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련시켰다. 외로움은 고요한 사막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내 생각의 목소리를 들었고 나의 철학이 자라났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방향을 찾았다. 외로움은 나를 비워주었고 비움은 나를 새롭게 채웠다. 인생은 결국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일이다. 아무리 큰 꿈도 잘못된 사람과 함께라면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한때는 능력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나를 가르쳤다. 능력은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신뢰는 어떤 자원으로도 바꿀 수 없다. 신뢰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고 끝내는 조직을 무너뜨린다. 그 한 번의 배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했다. 삼성을 이끌던 시절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내 곁에 서 있을 사람인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함께하지 않았다. 사람은 평안할 때의 말보다 위기 속의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나는 그 진실을 수없이 목격했다.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은 드러난다. 그 얼굴을 한번 본 이상 다시는 속지 않았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그들은 나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었고 신뢰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단단해졌다. 그러나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배움의 대상이지 다시 믿음의 대상은 아니었다. 과거의 고통은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다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짜 용서는 다시 손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용서는 다시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진짜 사랑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진짜 강함은 웃으며 떠나는 용기다. 나에게 있어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책임이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한쪽이 널 주고 한쪽이 널 빼앗는 관계는 이미 불공정한 계약이다. 그런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은 결국 또다시 상처받는다. 나는 두려움을 버렸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나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원칙을 지켰다. 배신한 사람은 절대 두 번 내 곁에 두지 않는다. 한 번의 상처는 교훈이지만 두 번의 상처는 선택이다. 나는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 결단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차갑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냉정함이란 단지 사랑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에서 시작된다. 인생은 길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함께할 사람은 많지 않다. 진짜 인연은 많지 않기에 그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원칙을 지켜야 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의 화해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냉정하라. 그러나 인간으로서 품격을 잃지 마라. 냉정함은 있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 냉정함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었고 리더로 세웠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결단은 원망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신뢰를 존중하며 내 철학을 존중하는 선택이었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끊어낸 순간이었다. 사람은 얻을 때보다 버릴 때 성장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필요 없는 사업을 접는 결단이 회사를 살리듯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인연을 끊는 용기가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그 결단을 통해 비로소 내 인생의 균형을 되찾았다. 한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가르침도 남겼다. 사람을 보는 눈, 믿음을 다루는 방법, 신뢰의 무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위기 앞에서는 다시 같은 선택을 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는 미련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혁신을 이끌며 나는 언제나 본질을 강조했다. 겉모습이 아니라 안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같다. 화해는 겉모습의 변화일 뿐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누구를 내려놓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그 기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그들을 미워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잊지 않을 뿐이다. 미움은 나를 불태우지만 기억은 나를 보호한다. 배신을 잊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다. 그것은 경솔함이다. 나는 그 상처를 기억 속에 보관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장치였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연민이다. 연민은 따뜻해 보이지만 이성의 판단을 흐린다. 나는 그 연민 때문에 여러 번 쓰러졌다.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착각이 결국 같은 결말로 이끌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용서하되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자비였다. 나는 내 철학을 이렇게 정리한다. 인생은 정리의 연속이다. 남기는 것도 선택이지만 버리는 것도 선택이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관계도, 감정도, 신뢰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삼성의 성장은 새로운 것을 채운 결과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린 결과였다. 나는 수없이 혁신을 외쳤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제거였다.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고 혼란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일.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나는 그 원칙을 인생에도 적용했다. 내 곁의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고 진심이 아닌 관계를 정리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평화를 얻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은 없다. 미움도 원망도 없다. 오직 확신만 있다. 나는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다짐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것이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준 신념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누군가를 벌주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가벼움 속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다짐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결단은 나를 지켜온 유일한 원칙이며 내 남은 생을 평화롭게 만드는 마지막 철학이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헤어질 줄 아느냐로 완성된다. 젊은 날엔 사람을 얻는 법을 배웠지만 나이 들며 사람을 놓는 법을 배웠다. 얻는 건 쉽다. 웃고 악수하고 약속하면 된다. 그러나 놓는 건 어렵다. 기억이 발목을 잡고 미련이 손을 끌어당긴다. 그 모든 감정을 끊어내야 비로소 자유가 온다. 삼성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탁월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할 의지였다. 위기의 순간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남았다. 나는 떠난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 한번 떠난 사람은 또 떠난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본성을 바꾸려는 건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일에 인생의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품격은 함께하는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된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내가 아무리 큰 비전을 세워도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삼성을 위대하게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 신뢰가 한번 깨졌을 때 나는 가차없이 결단을 내렸다. 냉정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 냉정함 덕분에 조직은 무너지지 않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붙잡는 건 이미 기울어진 벽을 다시 세우려는 일이다. 그 벽은 결국 다시 무너진다. 나는 오랫동안 화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민했다. 화해는 정말 아름다운가? 아니, 화해는 때로 잔혹하다. 다시 웃으며 마주 잡은 손 뒤에는 아직 남은 칼날이 숨겨져 있다. 그 칼은 다시 내 마음을 찌른다. 나는 그 고통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다시는 화해를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잃는 대신 평화를 얻었다. 그 평화는 외로움 속에서 자라났다. 외로움은 나를 비웠고 그 비움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났다. 사람이 많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목소리가 고요 속에서 선명히 들렸다. 지금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인가? 그 물음이 나를 이끌었다. 화해가 아니라 결단, 연민이 아니라 냉정, 그 두 단어가 내 삶을 지탱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모든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책임이다.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만이 진짜 인연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한다.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경영을 했다. 신뢰를 자산으로 보고 배신을 손실로 기록했다. 그리고 더 이상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과감히 정리했다. 그 결산의 순간마다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 아픔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정리된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다. 삶은 늘 그렇게 순환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그 대신 나를 붙잡는다. 내 품격, 내 신념, 내 길,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 그것이 곧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일이다. 이 원칙을 지키며 나는 기업을 세웠고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았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 삶을 단단히 지탱해준 마지막 신념이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이란 결국 사람의 문제였고 실패 또한 사람의 문제였다. 기술, 자본, 운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났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다. 그들의 배신은 나를 단련시켰고 그들의 냉정함은 내 판단을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복수는 또 다른 속박이고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나는 단짓지 않았다. 그 기억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고 내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 삼성을 이끌며 가장 많이 한 일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핵심만 남기는 이 인생도 다르지 않았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 하면 결국 아무 관계도 지킬 수 없다.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또 한 사람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선택의 반복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이제는 다 용서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용서는 이미 했다. 그러나 화해는 하지 않는다. 그 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일이고 화해는 상대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무게가 내 철학을 완성시켰다. 이제 나는 안다. 모든 화해가 덕은 아니며 모든 용서가 지혜는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화해를 미덕으로 포장하지만은 때로는 결별이야말로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다. 나를 해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철학을 지키고 싶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단 한 가지를 본다. 그가 위기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는가? 그가 약속을 잃지 않는가? 그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는 끝까지 함께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단호히 끊었다. 그 결단이 내 인생을 지탱했고 내 회사를 지켰다. 나는 때때로 내 젊은 날을 떠올린다. 그때 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잃는 것이 훨씬 더 두렵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냉정하라. 그러나 인간으로 남아라. 냉정함은 나를 지키는 벽이고 인간다움은 나를 이끄는 빛이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할 때 비로소 진짜 강함이 완성된다. 내가 남긴 말들, 내 철학, 내 결단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자서전이며 내 영혼의 서명이다. 나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겼고 내 자신을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부자는 남긴 돈이 아니라 남긴 신념으로 증명된다. 나는 그 신념으로 내 삶을